안녕하세요. 자, 식물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그쵸? 당연합니다. 뇌가 없으면 생각도 없다. 이건 뭐 거의 우리한테는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단단했던 상식에 생긴 아주 흥미로운 균열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식물은 과연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랑 같이 찾아가다 보면요.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 창밖에 있는 나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이죠. 이 아이디어 처음엔 정말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과학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바로 이런 당연한 가정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능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우리는 뭘 똑똑하다고 말해왔을까요? 보통 지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문제를 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위협에 반응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컨트롤 타워처럼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뇌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능은 반드시 뇌에서 나온다는 이 강력한 가정. 이게 바로 우리가 수세기 동안 지능이라는 세계를 탐험할 때 써왔던 지도였던 셈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요, 이 지도가 실제 자연의 광활한 모습을 얼마나 좁게 또 어쩌면 잘못 표현하고 있었는지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증거를 만나보러 가실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식물의 비밀스러운 방어 체계입니다. 와, 이건 뭐랄까 정말 고요하지만 완벽하게 조직된 군대의 비밀 작전 같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시작됩니다. 기린이 한가롭게 아카시아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죠.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식물과 동물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먼저 기린이 잎을 딱 뜯는 순간 나무는 즉시 공격받았다 하고 감지를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화학 경보를 쫙 발령하죠. 그러고는 순식간에 잎 전체에 아주 쓴맛을 내는 독성 물질, 탄닌을 쫙 퍼뜨립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나무가 공기 중으로 에틸렌 가스라는 걸 내뿜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아카시아들한테 말이죠. 야, 저게 나타났다. 빨리 방어태세 갖춰. 하고 경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포식자인 기린들조차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린들은 이 경고 신호를 아직 못 받은 나무를 찾으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포식자가 식물의 이 통신망을 피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서요.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지적 활동으로 한번 가보죠. 세 번째 파트, 뇌 없는 학습입니다. 네, 맞아요. 식물이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파리지옥이에요. 이 식물, 놀랍게도 약 20초 정도의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덫 안에 있는 감각모가 20초 안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치가 되어야만 덫을 쾅 하고 닫아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빗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가짜 신호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접촉을 딱 기억해뒀다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모사. 우리가 건드리면 잎이 싹 오므라드는 그 함수초에 대한 실험이에요. 과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는데요. 이 식물을 다치지 않은 정도의 높이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툭툭 떨어뜨려 본 겁니다. 처음 몇 번은요, 미모사가 이 충격을 위험하다 하고 인지해서 방어적으로 잎을 싹 움츠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몇 번 겪어보니까 어라? 이거 떨어져도 나한테 아무런 해도 없네? 이걸 학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알려진 습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이 뭔지 아세요? 미모사가 이 배움을 무려 한 달 이상 기억했다는 겁니다. 한 달이요? 이건 그냥 잠깐 피곤해서 반응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장기 기억이 형성됐다는 증거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뉴런도 없고 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학습과 기억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지능과 기억은 무조건 뇌가 있어야 돼 하던 우리의 오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개별 식물 하나에서 숲 전체로 한번 쫙 넓혀볼 시간입니다. 식물 하나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 똑똑한 존재들이 모이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파트, 지하의 소셜 네트워크, 다른 말로 나무들의 인터넷입니다. 숲의 땅속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사체, 그러니까 곰팡이 네트워크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우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죠. 나무들은 이걸 통해서 단순히 영양분이나 물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해충이 공격해오면 긴급 경고를 보내고요. 햇빛을 잘 못 받는 어린 묘목들한테는 양분을 보내줘서 같이 키워내기까지 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게 과연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체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각각의 나무가 더 똑똑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고성능 통신망 같은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수잔 시마드 박사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숲의 중심에 있는 어미나무는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자기 자손을 알아보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 나무가 이 네트워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교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어미나무는 평생 모은 탄소와 방어 정보를 유산처럼 자기 자손에게 남겨서 다음 세대의 생존을 돕기까지 한대요. 결국 뭐냐 하면 개별 나무의 지능적인 판단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폭되고 이게 숲 전체의 회복력과 지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증거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낡은 지능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 지능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생각을 이미 140여 년 전에 찰스 다윈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는 식물의 뿌리 끝이 마치 하등 동물의 뇌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과학계는 그의 이 선구적인 통찰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윈의 그 아이디어는 오늘날 분산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중앙 통제탑, 그러니까 뇌 같은 거 없이요, 수많은 단순한 개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개미굴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식물의 수백만 개에 달하는 각각의 뿌리 끝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능을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나뉘는 켜고 끄는 스위치처럼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능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아주 광대한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뇌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복잡한 생명체라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식물이 우리 인간처럼 막 슬픔을 느끼고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능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지성, 또 다른 형태의 견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